어떤 정보를 준비를 해오셨나요? 네, 아마 두 분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빌 게이츠. 네, 그죠? 네.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죠. 멀린다 게이츠의 이혼 뉴스를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죠. 거의 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네. 뭐 얼만큼의 뭐 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퍼센티지를 뭐 엄청 네. 그때 뜨거웠죠. 정말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미국인들이 두 가지 관심사가 최대로 잡혀 있었을 텐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175조 정도 자산이 있었어요. 175조. 네, 지금 좀 더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자산이 과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가 아니 27년 동안 살았는데 지금 나이가 60대고 50대인데 왜 지금 이혼하지? 라는 관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다 늦어서.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이 부부처럼 50대 이후에 이혼을 가리키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뭐죠? 미국에서 은퇴와 관련해서도 매우 뜨거운 이슈인데요. 바로 그레이 디보스. 한국말 만약에 직역하면 이거 회색 이혼? 예, 그렇죠. 맞아. 회색 이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본래 이제 이 회색 이혼이라고 하면 보통 20년 이상 부부로서 살다가 50세 이상 되었을 때 야, 우리 더 이상 각자의 생활을 찾는 게 어떠냐? 네네. 라고 결정을 하는 이혼입니다. 그럼 네. 우리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각자 삶을 살자 뭐 이런 그런 의미가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회색 이혼이라고 하면 황혼 이혼 많이 이렇게 들어봤어요.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네. 저는 조금 더 정확하고 디테일을 좀 본다고 하면 이거는 황혼 이혼보다 결혼 생활을 졸업하는 개념으로 가는 거니까 조론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조론은 굳이 한국말로 바꾸자면 그렇죠. 그레이 디보스를 그렇죠. 조론에 더 가깝다. 그렇죠. 네. 점점 늘고 있죠. 요즘에. 지금 최근 이제 한 언론사의 통계 자료를 보면 2010년까지만 해도 이 회색 이혼율이 전체 이혼 비중 중에 25% 정도였는데 네. 2020년이 넘어가면서 33%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점점 증가하고 있네요. 네. 10명 중에 한 3분은 그러니까 3분 이상인 확률이 더 높겠죠. 지금 2024년이니까. 이게 우리가 전체 이혼 중에서 이렇게 33%면 적지 않은 수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미국에서 회색 이혼이 증가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전문가들 의견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결혼을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이혼도 많이 하는 거다라고 접근하는 분도 있지만 네. 어떤 의견도 있냐면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은퇴 시점을 맞이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이유 혹은 감정적인 이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신체에서 오는 또 이유들이 있거든요. 이런 의견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의견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빈둥지 증후군이에요. 빈둥지 증후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새 둥지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둥지가 비어져 있었을 때와 같은 증후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란 나라는 일정 나이가 되면 자녀들이 독립을 하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집에 여러 명이 계시다가 자녀가 빠지고 나이가 든 부부 2명만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허전하고 쓸쓸하죠. 근데 여기서 또 핵심이 있습니다. 자녀와 시간을 많이 보냈던 어머님들의 경우는 좀 더 충격이 더한다는 거예요. 쓸쓸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살이 어디로 가냐? 남편한테 남아있는 남편에게 꼭 그렇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같이 사는가에 대한 재평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이해가 갈 만도 한 게 그쯤 되면 사랑으로 사는 경우는 없잖아요. 아직 그때까지 살아보지 않았어. 아니 사랑으로 사시죠. 물론 사랑이긴 한데 네. 뜨거웠던 순간, 뜨거웠던 순간이 있지는 아무래도 않겠죠. 막 이런 얘기 있어요. 정말 네. 친구 같다. 서로의 그렇죠. 그냥 뭐 동력자로 살아간다. 뭐 그렇죠. 친구로 뭐 의리로 살아간다. 의리다. 하지만 뭐 전후에도 있죠. 네. 저는 있지만 전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막 육아를 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친구도 좋고 동역자도 좋고 전후에도 좋고 의리도 다 좋은데 취미가 맞고 성격이 맞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맞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하루 정말 한 시간이 끔찍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갑자기 부부 클리닉이 됐는데 이한 씨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한 번도 아직 못 간 사람이 있는데 재밌네요. 저 이런 이야기 좋아해요. 그런데 진짜 요즘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혼을 발표했을 때 빌 게이츠와 멀린다 게이츠 나이도 5, 60대로 좀 뭔가 나이가 좀 들은 상태겠네요. 그렇죠. 그때 나이가 정확히 한 빌 게이츠가 60대 중반이었고 네. 멀린다 게이츠가 이제 50대 초반이었어요. 초반인데 이제 핵심이 뭐였냐면 우리가 그때 그 SNS에 올린 메시지를 좀 볼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우리의 인생 다음 단계에서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제 직역을 했거든요. 근데 참 한번 볼까요? 60대, 50대 부부가 우리 인생의 다음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장을 얘기해요. 마치 20대, 30대 부부처럼. 청춘처럼. 그렇죠? 왜 그럴까 보면은 지금 50대, 60대라 할지라도 의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그럼요.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만큼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회색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진짜 인생은 70부터 뭐 70만 돼도 정말 창창하시다. 너무 젊으세요. 막 그런 말씀하시는데 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인데요. 네. 저도 한번 저도 이렇게 빗대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60이 됐을 때 나도 이런 결정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그래도 경제적으로 이게 여유가 있어야 회색 이혼도 선택할 수 있을 거. 이건 내가 진짜 경제적으로 아무 그게 없으면 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꼭 경제적인 이슈는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게 175조 이상 있는 부부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경제적인 부분에 많이 우리가 포커스를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언급한 빈둥지 증후군처럼 감정적인 부분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회색 이혼을 선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은 우리가 이혼이라는 과정 속에서 서로 몸과 마음이 다칠 수 있거든요. 그쵸, 그것도 네. 지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지식이나 정보가 있으면 좀 다행일 텐데 그게 없다 보면 안타까운 선택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또 그레이스님께서 이 재정적인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이렇게 회색 이혼을 통해서 대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다양한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특히 장기간 이제 부부가 살다가 헤어지는 거잖아요. 이 회색 이혼 같은 경우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나 투자 자산 등을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공정하게 합의를 하면서 나눈다는 게 쉬울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각자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럼요. 네네. 근데 적어도 자산을 나눈다면 근데 아무래도 은퇴 자금이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궁금한 거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은퇴 시점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을 분할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논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나눠야죠. 반반씩이든 뭐든. 그러면은 그 나눠 갖는 그 시점이 시간이 들면 들수록 우리가 그 자산을 유용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그 계획을 하겠죠. 은퇴 계획을. 그렇죠. 그 시기를 연기해야 될 수도 있고 취소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혼으로 인해서 배우자와 가족을 위해서 가입했던 생명보험의 혜택이나 수혜자를 변경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저 머리 아파지고 있어요. 그죠? 네네네. 거기에다 연금도 있으면 분할 정리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거기 같이 저축했던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나누려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은 예전에 비해서 취약해지고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재정적인 부분은 예전에 비해서 취약해지고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회색 이혼에 따른 재정적인 변화가 우리 은퇴자분들의 생활에 좀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50대, 60대 이 부부분들이 한 집에 살고 계시다가 만약에 자산을 분할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누군가는 또 새로운 거주지를 구입을 해야 되거나 렌트를 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나이 시점이 은퇴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풀타임으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시점이니까 그럼요. 자연스럽게 소득도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세요. 은퇴를 한 시점에서 생활고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지출과 빚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소득에 비해서. 네네. 그죠? 거기다가 우리가 자산을 자꾸 현금화하려고 해요. 이제 수속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빨리 현금화해서 나누자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나눠서 유리한 게 있고 유리하지 않은 자산이 있는데 그걸 또 잘못된 선택을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와, 이거 잘 좀 생각하시고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많은 분들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면은 그 현금화에 유리한 자산 그리고 유리하지 않은 자산을 근데 더 중요한 건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뭘까요? 쉽지가 않아요. 네. 자, 보통 우리가 현금화라고 하면은 이제 유동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빨리 돈을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현금으로 빨리 하는데 우리가 조심히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돈을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자산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생명보험이나 연금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현금화를 시켜요. 뭐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그 자금을 달라고 한다든지 하면서 그럼 상황에 따라서 이자 수익이 있다면은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금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굳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돈이었는데 세금을 내면서까지 찾아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생명보험이나 연금을 취소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세금 또한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이자 수익을 통해서 더 많은 현금 가치가 모아졌거나 연금에서도 이자를 받아가지고 더 많은 밸류를 만들어냈다면 그거에 대한 것은 과세 대상을 피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당연하죠. 이왕이면 거기 저축이 된 현금 가치를 우리가 잘 이용을 해서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혜택을 유지할 수도 있고 롱텀 케어 보험도 준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은퇴 후에 생활비를 쓸 수 있는 자금도 미리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성급한 결정으로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런 시점에서는 좀 전문가분들하고 상담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 혹시 이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요. 가입자가 만약에 뭐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수혜자를 예전 배우자로 만약 지정을 해놨어요. 네네네. 근데 이혼을 했지만 사망하셨어요 만약에. 그럼 사망 보상금을 예전 배우자, 그러니까 엑스와이프나 그렇죠. 예전 배우자에게 남겨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케이스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짜 받는 분이 계세요. 이유가 남편분의 이제 그 의지죠. 헤어졌지만 내가 너를 주고 싶다라는 의지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깜빡하고 못 바꾸신 분들도 계셔요. 맞아. 맞아. 이게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그거에 관련돼서 좀 배드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말 헤어지신 전 남편분께서 이제 헤어진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수혜자로 남겨놨는데 사망하셨는데 보상금 지급이 안 나간 거예요. 왜요? 이유가 관계에 대해서 스파우즈라고 되어 있었는데 엑스 스파우즈로 업데이트 안 했기 때문에 못 주겠다라는 거죠. 오너가 이거를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는 회사가 있고 안 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지금 이런 시츄에이션이 있으면 적어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보험사가 이거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를 빨리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좀 더 정확하게. 그렇죠. 그러면 너무 곤란할 것 같은 게 이미 그러면은 전 배우자는 사망을 했고 뭐 다시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혼을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헤어지는 배우자를 위해서 굳이 좀 이렇게 생명보험을 준비하는 경우도 혹시 있을까요? 헤어지는 배우자를 위해서 드는 생명보험이 따로 있다. 왜냐하면은 이거예요.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뭐 헤어질 수도 있어요. 뭐 우리 정확히 모르지만 하지만 만약에 상대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생활비를 지급해주기로 할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생활비를 지급하는 배우자가 있을 것이고 생활비를 받는 배우자가 있을 것인데 이분들이 만약에 관계가 계속 유지되려면 두 분 다 살아 있어야겠죠. 근데 만약에 생활비를 주기로 한 배우자가 조기 사망을 할 경우에는 받기로 한
배우자는 그에 따른 어떠한 안전장치가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류 사회 쪽에서는 보통 이런 컨트랙, 그러니까 합의를 할 때, 이런 합의를 할 때 혹시 내가 조기 사망을 해서 생활비를 못 줄 수도 있으니까 안전장치로 생명보험을 가입할게. 그리고 보상금을 내가 줄게.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되게 다양한 사례들이 있네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만약 생활비 지급하다 조기 사망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목돈으로 보상금을 남겨줄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활비 지급을 책임지는 전 배우자의 네. 생명보험을 네. 이혼하고 있는 그 과정 안에서도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케이스들을 이제 준비할 때는요 전문성이 있는 보험을 가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주는 그렇죠. 모든 보험사들이 다 해주진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런 보험을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런 보험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런 회사와 상품을 찾아서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연금이 이제 싱글로 되어 있는지 부부가 되어 있는지가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입이 되어 있을 때. 근데 만약에 이제 부부가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보험사에서 옵션을 줘요. 이혼을 했다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의 계약이었다면 그걸 이제 두 개로 쪼개요. 그래서 각자 줘요. 각자로? 예, 각자 줘요. 혼자라고 하면 전혀 그런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부부일 경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한 개의 계약에서 각각 하나씩의 두 개의 새로운 계약으로 그렇죠. 이렇게 나눠줄 그렇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 마치 그냥 소유권 나누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나눠서 이제 하고 또 반대로 이제 부부가 합의하에 야 우리 뭐 그냥 깨고 돈을 받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적인 취소보다는 개인적으로 유리한 방법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생 동안 생활비를 보장하는 연금을 그런 경우라면 꼭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동안 생활비를 보장한다고요? 네. 연금이? 네. 회색이혼 같은 경우는 은퇴 시점이 왔을 때 이제 발생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은퇴 시점이 왔다면 풀타임으로 일은 못 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소득은 줄 수밖에 없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50만 불 정도의 은퇴 자금을 갖고 은퇴 생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걸 자산 분할을 하게 되면 한 25만 불, 20만 불씩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은퇴 생활비가 줄어든 거예요. 50만 불보다는 그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원금이 소진되어도 평생 동안 생활비를 약속해주고 보장해줄 수 있다면 정말 큰 힘이 되겠죠. 그럼요. 이게 평생 동안 지급이 되면서 원금이 모두 소진이 돼도 그렇죠. 이런 게 있나요? 이게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금이 소진되어도 약속된 생활비는 무조건 보장이 돼요. 거기다가 지금 금리가 예전보다 높은 상황이죠. 그렇죠. 뭐 연준에서 동결을 했다 한들 네. 그래도 금리는 확실히 아직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매달 생활비 지급을 연금을 이용해 가지고 헤어진 배우자분한테까지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연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달 뭐 1,000불씩 생활비를 보조해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한 8년 4개월 정도 쓰시면 10만 불 정도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살아계신 동안 계속 드린다면 금액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평생 동안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연금 같은 경우에는 납입금을 한 번만 딱 내고 그 원금이 소진되더라도 그 돈을 받을 분이 계속 살아 계시다면 생활비가 계속 나가는 거니까 내가 얼마가 나갈지를 미리 예상할 수가 있고 또 추가로 만약에 생활비를 받는 배우자분이 조기 사망을 하셨을 경우에는 밸런스가 남아있을 경우에입니다. 그걸 다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아니 와 평생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는 연금이 또 이렇게도 쓰일 수 있다는 게 너무 너무 놀래. 요즘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와, 그렇군요. 우리 모두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에 관련해서는요. 자, 회색 이혼의 경우뿐만 아니라 은퇴 시점을 맞이한다면 결국 일을 하지 않아도 평생 동안 보장되는 생활비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인생에서 어려운 결정을 하고 계신 중이라면 생명보험과 개인연금을 취소하고 돈을 찾는 것보다 보험과 연금에 있는 자금을 이용을 해서
평생 생활비를 보장하는 연금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오늘 진짜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은퇴 시점 혹시 여러분들 듣는 분들 중에서 맞이하고 계신다면은 우리가 평생 동안 보장이 되는 생활비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오늘도 저희가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생명보험과 연금의 그 자금을 이용해서 높은 금리를 통한 평생 동안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 관련으로 더 자세한 내용, 나의 사례는 난 지금 이런데 좀 괜찮겠습니까? 궁금하신 것들 우리 그레이송 재정 전문가님에게 문의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네, 제 연락처는 213-800-4256이고요. 구글에서 그레이송 그리고 한글로 송상엽을 검색하시면 웹사이트와 유튜브 그리고 다양한 미국 재정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서부에서 동부까지 주에 상관없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3월 9일이죠.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네. 예, 제가 오전 11시 제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 사무실에서 그 평생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연금에 대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진행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의 중점은 50대부터 70대까지 원금이 소진되더라도 어떻게 평생 동안 생활비를 쓸 수 있는지를 이제 연금을 통해서 이제 배워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거에 대한 사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예, 세미나 참여는 선착순이고요. 연락을 주시면 참석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213-800-4256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213-800-4256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약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혹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이 되나요? 네, 무료로 진행합니다. 와, 여러분들에게 선착순이라고 합니다. 진행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고요. 3월 9일 다음 주 토요일. 그렇죠. 네, 다음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여러분들의 연금 세미나 꼭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주에는 원금이 모두 소진이 되어도 평생 동안 생활비를 최신 연금으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하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우리 그레이송 재정 전문가님과 미국의 최신 은퇴 트렌드의 그 뜨거운 이슈인 그레이 디볼스. 네. 졸혼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뭐 황혼이요. 졸혼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졸혼,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레이 디볼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와 관련된 뭐 생명보험 그리고 평생 동안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전화번호 한 번만 더 다시 알려드릴게요. 213-800-4256 213-800-4256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언제 들어도 듣기 좋은 노래 미국 재정 전문가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송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